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스페이스 X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큰 그림, 에너지 이용과 그 생태계, 사업 생태계에 관련된 큰 그림에 대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식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스페이스 X를 운영하려 그러면 일단 액체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그 액체 연료를 뭐 돈으로 사오겠지, 뭐 석유에서 추출하겠지,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가지고 뭐 달로도 화물선 보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메탄 가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랩터 엔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분사된 그 불꽃 모양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메탄 가스를 연소시켜서 나오는 불꽃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 했는데, 저도 보면은 이제 평균보다는 그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생각 못 했지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는 앞으로 그런 스타쉽을 되게 자주 한 번에 막 두 기, 세 기, 네 기까지 동시에 발사하고 뭐 몇 시간 단위로 항공기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주 발사하게 되면 연료를 그때그때 채워야 되는데, 이 연료를 수급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미 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 큰 그림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금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 할 말은 많은데 먼저 기사를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고요. 일론 머스크는 다음 텍사스에서의 계획, 물론 천연가스 시추겠죠라고, 기사는 얘기합니다. 이 계획은 민간 소유의 달라스 탐사 및 제작 회사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텍사스로 이주하여 로켓을 발사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측정을 위해 그는 주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할 계획입니다. 억만장자의 스페이스X는 회사의 보카치카 발사대에 가까운 지하를 시추할 계획이며, 이는 주 에너지 규제 기관인 텍사스 철도위원회의 금요일 청문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자회사인 론스타 미네랄 디벨롭먼트와 다른 회사 에너지 회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팀 조지는 청문회에서 스페이스X가 로켓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상에서 추출한 메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론스타가 나오는데 론스타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뭐 스페이스X 자회사라서 이름만 그렇게 된 회사를 자회사로 둔 것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IMF 때 론스타가 와가지고 저 우리 무슨 그 은행 어디죠? 하나은행인가요? 무슨 은행 또 외국 자본이 먹었잖아요. 뭐 대운가 어떤 건물도 사들이고. 그래서 론스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스가 정확히 무엇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스페이스X는 슈퍼 냉각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랩터 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스타쉽과 슈퍼 헤비 운반체는 보카치카에서 테스트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궤도로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팀 조지라는 사람이 추가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논평을 요청했을 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12월 텍사스주로 이주하여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운반체와 어스틴 근처에 건설 중인 테슬라 회사의 새로운 기가팩토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상금으로 1억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트윗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은 그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합성 탄소 중립 로켓 연료를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때까지 화석 연료가 스페이스X 로켓에 동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사는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 6월에 결성된 론스타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산체스 에너지로부터 806에이커 규모의 라피타라는 오일리스를 인수했으며 나중에 파산 후 메즈퀴 에너지 회사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거래에 대한 금융 조건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스페이스X 자회사의 시추 계획은 달라스 페트롤리움 그룹과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같은 땅에 있는 일부 비활성 채굴 구역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습니다. 달라스 페트롤리움은 지난 8월 철도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했으며 2달 후 브라운스빌 주 법원에서 산체스 미드트림 파트너스 LP와 산체스 미드트림 파트너스 GP LLC, 산체스 오일 앤 가스 코퍼레이션의 세 회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스페이스X의 토지 취득 부서인 도그렉 파크 LLC는 11월부터 이 소송에 이제 참여해서 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도그렉은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달라스 페트롤리움이 스페이스X의 자산 동결 그 목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스페이스X로부터 오로지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달라스 페트롤리움 그룹은 이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채굴 지역과 주변 24에이커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소송에 대한 자세한 진행 중이라 저도 뭐 이렇게 너무 세부적이고 이제 복잡해가지고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브라운스빌 지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에너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3개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에 대한 별도의 계획도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보고서는 일부 활동가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스페이스X가 이런 시추 활동도 안전하게 공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는 그 메탄가스 로켓 연료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그것까지 직접 메탄가스 채굴 지역에서 자회사를 운영해서 연료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알게 됐고요. 이 뉴스로 인해서 트럼프가 전에 이제 미국에서 석유도 나고 있지만 텍사스에 또 하나는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면 그 위쪽에 이제 가스 같은 게 올라와서 CH4라는 아주 가벼운 기체가 이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셰일가스의 95%인가는 메탄가스라고 합니다.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이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추해가지고 막 써대도 이제 남아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로켓 사업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는 이유도 그건 것 같습니다. 연료가 충분하고 석유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구마구 로켓을 쏴대도 연료 공급, 수급에 차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달 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미국에서 메탄가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슨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너희 환경, 녹색, 그린 에너지 정책을 지켜서 생산품을 만들어라. 미국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피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메탄가스가 CH4인데 이게 산소, 압축, 액화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연료를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이제 랩터 엔진에 추진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그러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맞습니다. CH4가 CO2를 하나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CH4 하나 없어지는 대신 CO2 하나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로는 CH4보다는 CO2가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런 CH4를 포집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연료로 쓰는 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CO2보다는 CH4가 더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가 나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로켓에다 마구 써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CH4를 파내가지고 하는 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스페이스X도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CH4를 연료로 사용하고 CO2 나오는 거를 또 포집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CH4도 없애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CO2도 포집해서 없앤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죠. 안전하게 지구 온난화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쓰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부금 1,000억 원을 기부한다는 콘테스트 한다는 그것도 그런 생각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탄소라는 게 많은 우리 에너지랑 관련된 부분을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석유를 우리 썼죠. 석유도 탄소 중합체로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게 CH4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그걸 쓰고 탄소와 연관돼서 이 또 하나는 탄소 중합체들이 모이면 그래핀도 형성이 되고 6개만 모이면 벤젠이라는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그 벤젠이라는 건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호르몬부터 해 가지고 냄새를 할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마약도 이제 그 벤젠 고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신경계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와 인간은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탄소가 주기율표의 6번이거든요. 네. 6개라는 그런 의미는 참 중요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6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4680 배터리도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란 게 우리 물질 구조상에 가장 안전하게 되려면 차곡차곡 쌓이면 육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는 그 6개 육각형의 어떤 구조와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자 구조에서 육각형을 대표적으로 구조화하는 게 탄소거든요. 그 탄소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물질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탄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육각형의 구조가 또 발전이 되면은 디스트로늄이라고 하는 66번 주기율표의 원소가 있습니다. 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초전도체의 어떤 물질이고 또 원자로의 그 원자봉의 주 성분이 디스트로늄이거든요. 걔도 66번입니다. 원소의 구조가 육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더 많을 뿐이에요. 탄소보다는. 아무튼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이거에 대한 탄소라든가 물질 세계의 육각 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아는 지식을 이제 풀어 넣을 수는 있긴 한데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기사는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가 앞날 10년, 향후 5년까지 더 훨씬 내다보고 스페이스X 로켓, 스타쉽 로켓의 연료까지 이제 그 수급할 수 있도록 그 메탄가스를 채굴하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것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계획은 정말 광대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